어머니, 불을 꺼주십시오. 칠흑 속에서 피어난 조선의 자존심.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호롱불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걱거리는 가위 소리와 종이 위를 스치는 붓소리만 들리는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요. 우리가 흔히 떡썰기 내기로만 알고 있는 한석봉의 이야기는 사실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온 스파르타식 교류기자, 한 천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업과 자존심을 모두 걸었던 한 어머니의 처절한 도박이었죠. 10년 공부를 약속하고 떠난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중도 하차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단호하게 등불을 꺼버립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 선언은 단순히 실력을 겨루자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가문의 미래도 네 인생도 없다는 절박한 일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로 잰 듯한 정연하게 썰린 떡과 빗돌빗돌 춤을 추는 글씨. 그 순간 한석봉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어머니의 단호함은 오늘날 우리 시니어 분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희생했던 그 뜨겁고도 시린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팔굽 기술직의 반란, 선조 임금의 영혼의 파트너가 된 비결. 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철저한 가문과 학벌 사회였을 것 같죠? 하지만 한석봉은 그 두꺼운 유리천장을 실력 하나로 깨부순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치면 9급이나 8급 정도 되는 하급 기술직인 사자관 출신이었어요. 뼈대 있는 양반들이 득실거리는 조정에서 그저 글씨를 베껴 쓰는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선조 임금이 누구입니까? 예술적 안목만큼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왕이었죠. 선조는 한석봉의 글씨를 보고는 넋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귀신이 쓴 것이다 라며 극찬했죠. 선조는 한석봉을 가평군수, 흡곡현령 같은 높은 자리에 앉히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당시 양반들이 글씨 좀 쓴다고 저런 자리를 주느냐며 질투 섞인 상소를 올릴 때마다 선조는 너희 중에 석봉만큼 국격을 높일 놈 있으면 나와봐 라며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권력자의 무한 신뢰와 그의 실력으로 보답하는 천재의 만남. 요즘 기업으로 치면 고졸 출신 전무승진 같은 짜릿한 성공 신화 아닙니까? 명나라 대륙을 홀린 K글씨, 주지번이 무릎을 꿇다. 당시 명나라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조선은 문화적 자부심이 강했지만 대국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최고의 명필이자 사신이로 온 주지번이 조선에 와서 한석봉의 글씨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천하의 명필 왕희지가 환생한 듯하다 라며 탄성을 내질렀죠. 주지번은 명나라에서도 콧대 높기로 유명한 천재였지만 한석봉의 글씨 앞에선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한석봉의 글씨를 보물처럼 챙겨가 명나라 황제에게 바쳤고 덕분에 한석봉의 이름은 대륙 전체에 조선의 명필로 퍼져나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은 가수나 다름없었죠.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 한석봉이 이미 500년 전에 대륙에서 보여줬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벼루에 구멍을 낼 기세, 10년 연습량이 만든 신의 손. 한석봉은 천재였지만 사실 그 천재성을 만든 건 지독한 연습광의 면모였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 그는 방바닥에 물로 글씨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마당의 평평한 바위를 종이 삼아 붓질을 했습니다. 항설에 따르면 그가 하도 글씨를 써대서 바위가 움푹 패였다고 할 정도니 요즘 말로 하면 연습벌레 중에 상벌레였단 거죠. 그는 붓털이 다 닳아 몽단붓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의 매끈한 글씨체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만 번의 실패와 수만 장의 파지가 쌓여 만들어진 금자탑이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뻔한 말이 한석봉의 닳아버린 붓끝에선 피 끓는 진실이 됩니다. 석봉아, 나랑만 놀자. 선조의 질투 섞인 집착. 한석봉과 선조의 관계는 왕과 신하를 넘어선 기묘한 예술적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선조는 한석봉이 쓴 글씨를 자기 방 병풍으로 만들고 틈만 나면 그를 불러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석봉이 지방 고을에 수령으로 나갈 때면 네가 없으면 내 눈을 누가 즐겁게 해주겠느냐며 아이처럼 아쉬워했죠.
재미있는 건 선조도 글씨의 조예가 깊어서 가끔 한석봉과 은근한 경쟁심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쓴 글씨와 한석봉의 글씨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기도 하고, 석봉의 글씨가 너무 완벽하면 너무 정석적이라 재미가 없다며 질투 섞인 농담도 던졌답니다. 왕이 이토록 집착할 정도였으니 한석봉의 글씨가 얼마나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행정은 0점, 예술은 100점, 군수 시절의 굴욕적인 보고서. 하지만 신은 공평했습니다. 한석봉에게 천재적인 예술 감각을 주셨지만 꼼꼼한 행정 능력은 주지 않으셨나 봅니다. 선조의 총애로 가평군수가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의 고충을 돌보기보다는 정자에서 흐르는 물을 보며 시를 쓰고 글씨를 쓰는데 더 열중했습니다. 결국 암행어이사가 들이닥쳤을 때 가평의 행정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해요. 요즘 말로 치면 최고의 예술가를 억지로 공기업 사장시켜놨는데 경영은 안 하고 사무실에서 그림만 그린 셈이죠. 결국 파직을 당하면서도 그는 부탄자로만 챙기며 허허 웃었다고 합니다. 이런 허당 같은 모습이 오히려 그를 더 정겹게 만들지 않나요? 칼보다 강했던 붓, 임진왜란의 외교 영웅. 나라가 전란에 휩싸였을 때 한석봉의 진가는 엉뚱한 곳에서 빛납니다. 명나라 군대가 조선을 도와오러 왔을 때 그들과 소통하는 모든 외교 문서는 한석봉의 손을 거쳤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거친 무장들이었지만 한석봉의 품격 있는 글씨를 보고는 조선은 역시 문화를 아는 나라구나 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전장터에서 적의 기세를 꺾는 건 칼이지만 아군의 품위를 지키고 동맹의 마음을 얻는 건 문장이었습니다. 한석봉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복판에서 먹을 갈며 조선의 자존심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붓으로 싸운 또 한 명의 이순신이었던 셈입니다. 아내의 눈물보다 목향이 좋았던 나쁜 남자. 예술가의 아내로 산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고달픈 일입니다. 한석봉의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가 글씨를 써서 번 돈은 대부분 종이와 먹을 사는 데 들어갔고 정작 집안의 쌀독은 비어있기를 일쑤였죠. 아내가 배고픈 자식들을 보며 울먹여도 한석봉은 별 위에 비친 달빛을 보며 오늘따라 먹이 참 잘 갈리는구나 하며 딴청을 피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대책 없는 남편이지만 그 지독한 몰입 없이는 조선 서유의 정점인 석봉체는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의 희생을 딛고 핀 예술의 꽃, 그 이면의 쓸쓸함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깊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돈보다 귀한 자존심, 권력자의 유혹을 뿌리치다. 한석봉의 글씨가 유명해지자 내로너 하는 세도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글씨 한 점만 써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는 제안도 수두룩했죠. 하지만 그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길 가던 가난한 선비가 진심으로 글씨를 청하면 기꺼이 밤을 새워 납점을 남겨주었죠. 그는 예술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가난할지언정 붓끝만큼은 굽히지 않았던 그의 기계는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개성의 흙수저, 어머니의 시장바닥 눈물로 피어난. 이제 그의 뿌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석봉은 1533년 송도, 지금의 개성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을 팔아 그를 키웠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평범한 양반일지 몰라도 가난은 오히려 그를 글씨라는 외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썰어번 돈으로 종이와 먹을 사줄 때마다 어린 석봉은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내 반드시 이 붓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그 어린 소년의 떨린 손끝이 훗날 조선을 뒤흔든 명필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라이벌 추사 김정희와의 세기적인 비교. 훗날 등장한 추사 김정희는 한석봉의 글씨를 두고 너무 매끄러워서 개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사는 파격적인 개성을 중시했고 한석봉은 철저한 완벽함을 중시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치면 한석봉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신사고 추사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예술가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선택은 여전히 한석봉이었습니다. 추사의 글씨는 전문가들이 감탄하지만 한석봉의 글씨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느꼈거든요. 가장 대중적인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진리를 한석봉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의 폰트 디자인과 한석봉의 미학.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명조체나 고딕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석봉의 철학에 닿습니다. 한석봉은 글씨의 가독성과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당시 다른 서유가들이 화려한 기교를 부릴 때 그는 누구나 읽기 편하고 반듯한 글씨를 고집했습니다. 이건 요즘 디자인 업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 500년 전 한석봉이 정립한 이 미학은 지금도 우리 휴대폰 화면 속 글자들 사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벼루 속에 담긴 우주, 먹을 가는 시간의 미학. 한석봉은 글씨를 쓰기 전 먹을 가는 시간만 1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쓰지 왜 저러고 있나 했지만 그에게 먹을 가는 시간은 마음을 정돈하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명상의 시간이었죠. 검은 먹물이 진하게 우러나올수록 그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깊게 차오르는 시간의 미학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소중할 때가 있지 않나요? 죽음 앞에서도 붓을 놓지 않은 투혼. 한석봉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수련 덕분에 그의 손근육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죠. 임종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손가락으로 이불 위에 글씨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삶은 곧 글씨였고 글씨는 곧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던 글의 모습은 나이 들어서도 무언가를 뜻없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보여줍니다. 석봉체, 500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DNA. 왜 우리는 아직도 한석봉을 이야기할까요? 그의 글씨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의 미학, 그것이 바로 석봉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 연필을 잡고 글자를 배울 때 무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그 반듯한 모양새가 바로 한석봉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손끝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선조가 내린 눈물의 조사, 조선의 보배를 잃었도다. 한석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선조 임금은 식사를 전폐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내 손과 발을 잃은 것 같고 내 눈을 잃은 것 같다며 통곡했죠. 왕이 일개 기술직 신하의 죽음에 이토록 슬퍼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기록해주던 영혼의 단짝을 잃은 슬픔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가문보다 귀했던 이름, 석봉. 그의 본명은 한호이지만 우리는 모두 한석봉이라고 부르죠. 석봉은 돌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변덕스러운 권력의 부침 속에서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는 오직 붓 한 자루에 의지해 자신만의 봉우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비바람에 깎이고 씻기지만 결국 나만의 단단한 봉우리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참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떡은 사라져도 글씨는 남는다.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 한석봉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녀는 아들이 쓴 천자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독하게 아들을 내쫓으며 남몰래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들의 당당한 필치에서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어머니가 썰었던 떡은 백성들의 배를 채웠고 아들이 쓴 글씨는 민족의 정신을 채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떡바구니에서 시작된 기적이 조선 최고의 예술가를 만들어낸 과정은 지금 자식 농사를 짓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랑보다 독했던 예술혼, 그 쓸쓸한 뒷모습. 한석봉의 삶을 돌아보면 화려한 명성만큼이나 고독한 그림자가 짙습니다. 그는 평생을 완벽한 획을 긋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도 부귀영화도 그 붓끝의 아래서는 뒷전이었죠. 우리는 그의 글씨에서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는 그 글씨 한 자를 위해 자신의 평생을 먹물에 녹여냈습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이토록 잔인하고도 숭고한 것임을 한석봉의 달아버린 붓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석봉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단순한 떡썰기 주인공인 줄만 알았던 그가 사실은 얼마나 뜨거운 예술가였고 고집센 아들이었으며 충성스러운 신하였는지 느껴지시나요?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붓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든 평생 일궈온 일터에서의 기술이든 말이죠. 한석봉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백지에 가장 나다운, 가장 아름다운 한 획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석봉의 글씨처럼 힘차고 정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다음에는 조선의 또 다른 천재, 김홍도와 신윤복의 라이벌 이야기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